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짧은 드라마처럼 우리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상상도 못할 기적을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맞선 자리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찻잔을 우아하게 들며 마치 쇼핑 목록을 읽듯 자신의 배우자 조건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배우자 조건은요. 우선 서울 도심에 최소 90평 이상 되는 아파트가 있어야 해요. 차는 국산차는 안 되고요. 월급은 세후 3천만 원 이하는 곤란해요. 그리고 만약 결혼하게 되면 진명인은 당연히 제 이름으로 해야 하고 당신 월급 통장도 전부 제게 맡겨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5년 동안은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고요. 혹시 아이를 낳더라도 최대 2까지만 생각 중인데 첫째 아이의 성은 반드시 제 성을 따라야 합니다. 이 정도 조건도 못 들어주시면서 저랑 결혼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런 식당에 저를 부른 것부터가 사실 자격 미달이긴 하지만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묘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식당에서 닭다리 덮밥에 계란과 소시지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전부인 제게 그녀의 조건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닭다리 덮밥 하나, 비둘기 수프 하나. 제 전 재산을 털어도 그녀의 기준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에는 고작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참담함 속에서 저는 시스템의 럭키 드로우를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상상도 못할 행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우연히 거리에서 독특한 차림의 소녀들을 마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신나간 애들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세상의 편견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버둥치는 어린 영혼들로 보였습니다. 한 소녀가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택시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아는 사이예요? 왜 돈을 내줘요? 모르는 사이지만 곤란해 보여서. 그리고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내 여동생을 본 적 있니? 저는 여동생을 찾는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소녀는 경계심을 풀고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에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동생을 찾아주겠다면서요. 그러고는 으스대며 말했죠. 아저씨, 이 동네 남쪽부터 북쪽까지 누가 대장인지 물어보면 다 제 이름을 댈거려? 저는 피식 웃으며 그들의 채팅방에 슬쩍 용돈을 보냈습니다. 200만 원. 채팅방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20만 원 넘게 잡았다. 오늘 밤은 이 형님이 쏜다. 세상에, 나는 고작 37,000원 잡았네. 소녀들은 저를 큰손 아저씨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순수하고 철없는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며 당구장에 가고 음료수를 사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잊고 지냈던 10대의 어느 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스템은 제게 엄청난 포인트를 선물했습니다.
하루는 당구장에서 한 소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돈 많이 쓰시는 거 보니까 혹시 저희를 나쁜 길로 이끌려는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냥 너희들과 노는 게 재미있어서 그런다. 아저씨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야. 저는 그들에게 단지 하룻밤의 유흥이 아닌 따뜻한 저녁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넓은 아파트로 그들을 초대했고 배달 음식과 과자를 산처럼 쌓아놓고 밤새 영화를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오늘 밤도 아저씨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자는 건 좀 그렇고 대신 호텔을 잡아줄게. 저는 그들에게 넉넉한 용돈과 함께 좋은 호텔을 예약해 주었습니다. 제 삶은 그야말로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스템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돈에 쪼들리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친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매형의 중요한 고객을 접대해야 하는데 제가 동행해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죠. 접대 장소에서 만난 방 사장이라는 사람은 아주 까다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방언이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 제가 그 아이를 맡아 진짜 남자로 만들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성공 보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저는 방언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답지 않게 소심하고 세상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를 제가 어울리던 소녀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는 클럽,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서 방언은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의 꾸밈없는 모습과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방언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방언에게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주고 마치 인기가 많은 것처럼 꾸미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진을 올리자 걱정하는 여성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방언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어깨를 으쓱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형, 진짜 고마워요. 형의 방법은 정말 최고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방 사장은 크게 만족하며 제게 거액의 돈과 함께 자신의 운전기사이자 경호원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네라면 내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저는 방언과 소녀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치 모든 근심을 잊은 아이들처럼 소리치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언은 난생 처음 타보는 롤러코스터의 비명을 지르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충전해 놀이공원의 모든 시설을 줄 서지 않고 이용하는 제 모습에 소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녀들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뭔가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해보고 싶지 않아? 한 소녀, 연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사실 저희도 저희 미래가 불안해요. 하지만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방언은 요리에 재능이 있었고 소녀들은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작은 볶음밥 가게를 차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길거리 노점으로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정성을 다해 볶음밥을 만들었고 소녀들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저는 제가 과거 영업사원 시절에 익혔던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손님에게 가장 싼 메뉴를 권하며 동정심을 유발한 뒤 계란과 햄을 추가하게 만드는 장사 수완이었죠.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소녀들은 더 이상 어두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땀으로 돈을 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 역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는 성취감을 느끼며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친 방언과 소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감사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시스템이 주는 현금이나 고급 시계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누군가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보람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기묘한 시스템은 제게 단순히 돈과 허세를 부릴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잊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타인과 진심으로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주며 제 삶의 진정한 방향을 찾게 해준 고마운 기적이었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부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과 끈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갈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것을 주변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